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아시아 축구 전체를 놓고 보면 한국 축구는 여전히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축구와 비교했을 때는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고, 실제로도 대한민국 대표팀은 거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서 일본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팬들의 불만과 아쉬움이 커져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무려 3대 0으로 완파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 정말 오랜만에 일본을 상대로 통쾌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에 일본 축구 팬들 역시 오랜만에 한국에게 크게 패한 결과에 당황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최근 몇 년 동안 다양한 연령대에서 일본 대표팀에게 연이어 패배를 당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A대표팀 맞대결을 살펴보면 벤투 감독 체제 당시 유럽파가 포함된 경기에서 일본의 충격적인 0대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유럽파가 빠진 A대표팀 경기였던 동아시안컵에서도 2022년 대회에서 0대3으로 참패했고, 이어 열린 2025년 대회에서도 0대1로 패배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A매치 3연패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22년 AFC U-23 아시안컵 8강에서도 일본에게 0대3으로 패하며 탈락했고, 2022 U-16 인터내셔널 드림컵에서도 0대3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어 2023 AFC U-17 아시안컵에서도 다시 한번 0대3으로 패하면서 일본을 상대로 0대3 스코어만으로 4연패를 기록하는 충격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대학 축구 대표팀 격인 덴소 선발팀 역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일본을 상대로 0대1 패배, 1대2 패배, 0대2 패배, 0대1 패배를 기록하며 무려 4연패를 당하는 등 전반적인 상대 전적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가장 최근에 열린 2025년 동아시안컵에서도 패배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번 승리 이전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을 상대로 쌓아온 최근 전적은 솔직히 최악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대표팀은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일본을 꺾고 금메달을 차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일본이 사실상 비중을 크게 두지 않는 대회로 여기는 만큼 그 승리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경기는 2024 AFC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었던 경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공식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이 일본을 이긴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일본 현지 매체를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상대로 무려 3대 0이라는 스코어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2일 중국에서 열린 제65회 동아시안 선수권대회 그룹 A 최종전에서 앞서 2연승을 달리던 일본은 한국과 맞붙었고 결과는 0대3 완패였습니다. 다만 일본은 골득실 우위로 조 1위를 차지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한일전 승리에 대해 한국 언론 역시 다소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은 첫 경기에서 홍콩에게 0대2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어진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엑스포츠뉴스는 한국이 홍콩에 패했지만 일본을 완파했다. 중국에서 열린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일본을 3대 0으로 꺾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국은 일본을 꺾으며 홍콩에게 당했던 참패를 완전히 만회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매체는 한국은 2차전에서 중국과 1대1로 비겼고 첫 경기에서는 홍콩에게 0대2로 패했다. 중국보다도 낮게 평가받던 홍콩에게 패배하면서 우려를 낳았지만 일본을 꺾으며 이번 대회를 가장 인상적인 모습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일본을 상대로 대승을 거뒀지만 한국은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최종적으로 대회 2위로 일정을 마쳤습니다. 남다르게도 일본 현지 매체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 대표팀을 무려 3대 0으로 격파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표팀은 제65회 동아시안 선수권대회에서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1무 1패를 기록하며 최종 성적 1승 1무 1패로 대회 우승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최강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상대로 3대 0 완승을 거둔 성과만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표팀은 그동안 일본 대표팀과의 맞대결에서 일본이 비교적 비중을 두지 않는 아시안게임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연령별 대표팀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승리는 분위기 반전은 물론
심리적으로도 큰 자신감을 안겨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패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멤버를 교체하며 선수 육성에 초점을 둔 것 아니냐, 이 연령대에서는 승패보다 선수 성장과 상위 연령대로의 공급이 더 중요하다. 이미 순위가 사실상 결정된 경기였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적었던 선수들을 기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또 비록 패배했지만 선수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됐을 것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현재 U-65 국내 최고 수준의 대회인 고노미야 컵이 진행 중이며 이번 원정 명단에는 해당 대회에 출전 중인 핵심 선수들이 선발되지 않았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일본 팬들은 예초에 이 연령대는 육성 세대라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을 이기려는 국가들과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경기였기 때문에 그동안 출전하지 않았던 선수들을 시험해 본 것 아니겠느냐, 선수들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결과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승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것이고 부상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소중한 국제대회에서 처음부터 결과를 가볍게 생각하고 임하는 경기는 단 하나도 없다며 이런 태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한일전 3대0 승리는 단순한 스코어 이상의 의미를 남기며 양국 축구 팬들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문제없다는 반응은 아쉬움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대표팀이라면 이번 패배를 철저히 되짚고 완패를 당했는지 명확하게 분석해 다음을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중국이나 홍콩 같은 상대도 확실히 잡지 못해놓고 일본만 이겼으니 괜찮다는 식의 반응은 도대체 어떤 심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대회에 참가했다면 전승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세 아닐까요? 2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이겼으니 최고의 결과다라는 분위기는 솔직히 과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러다가는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보다 일본을 한번 이기는 게 더 기쁜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정도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일본에게 졌다면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했을 텐데 이긴 것만으로 다행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법한 상황이죠. 물론 일본 역시 이번 대회에서 해당 연령대의 최정예 멤버를 꾸리지 않았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국제 경기를 경험하지 못했던 선수들에게는 좋은 기회였을 것이고 직접 패배를 겪은 것 또한 하나의 값진 학습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이겼으니 됐다라는 분위기에서는 어딘가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혹시 한국전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부상 위험을 감안해 공격적으로 나서지 말자. 이미 1위는 확정됐잖아 라는 식의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든 일본을 이기고 싶었던 한국 선수들은 그만큼 더 흥분하고 집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회 전체 결과는 차치하더라도 말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유소년 대회이기 때문에 경기마다 컨디션에 기복이 생길 수 있고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국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선수 육성입니다. 선발 라인업이 크게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고 부상을 피하기 위해 실험적인 멤버 구성으로 경기에 나섰다가 패배했을 수도 있겠죠. 하루 쉬고 새 경기를 치르는 빡빡한 일정 속에서 각국이 승패보다는 로테이션을 통해 모든 선수에게 경험을 쌓게 하는데 초점을 둔 대회였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승패에만 지나치게 집착하는 시선 역시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대회의 진짜 목적은 결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준비일 테니까요. 우승이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했다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진 건 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아쉽고 분한 마음이 큽니다. 적어도 한국이나 중국에게만큼은 지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니까요. 언더 세대에서 한 경기 이겼다고 하나하나 자랑해봤자 냉정하게 말하면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때의 선수들이 훗날 성인 대표팀으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경쟁력을 갖춘 선수로 성장해 있느냐일 테니까요.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긴 했지만 한일전에서 완패한 일본의 모습을 보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떻게든 지지 않겠다는 투지와 집념을 일본 역시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이 나라는 극단적으로 말해 1승 10패로 최하위를 하더라도 그 1승이 일본전이면 용서받고 반대로 10승 1패로 우승을 해도 그 1패가 일본전이라면 비난을 받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한일전이 갖는 의미와 무게가 크다는 뜻이겠죠. 실제로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한국전 0대 3패배에 대해 상관없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른바 정신 승리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팬들은 이번 경기력과 결과에 대해 솔직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일본에게 당해 온 패배들을 떠올리면 아직 되갚아야 할 빚이 많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3대 0 승리는 정말 오랜만에 거둔, 그리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